네, 세월호 특위 야당 위원들 왔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도 새누리당의 간사께서 오셔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브리핑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두 가지를 얘기하러 왔습니다. 하나는 오늘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호소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호소문에 대한 야당 국조특위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안 하던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요구들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서 발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따져봐서 욕먹을 때 열심히 잘 받들어서 해보고자 하는 야당까지 새누리당과 얹혀서 같이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은 저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방해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의 이 폭거, 거짓말 브리핑에 대한 저희 야당 특위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가족 호소문에 대한 야당 국조특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가족들의 호소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가족들의 호소문을 통한 요구사항은 지난 6월 5일 진도체육관에서 7시간에 걸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과 기관 보고 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저희 야당 국조특위는 진도체육관 상황실 설치에 동의하였고 현재 부자연 위원을 상주시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둘째, 실종자 가족들의 예비조사단 참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대표단과 협의하길 희망합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저희에게 배정된 유가족 2명 외에 유가족 추천 전문가 4명까지 지금 룸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야 가족협의체, 그러니까 가족중재위원회가 즉각 가동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호소문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관 보고 일시를 7월 중에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야당 국조위원들은 실종자 수색 등과 관련한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첫 기관 보고를 6월 30일 진도에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의원님 우리 입장에 대해서 좀 읽으시고 예, 심재철 위원장의 세월호 국정조사 거짓말과 관련해서 여당의 단독적인 기관 보고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위원장 회의에서 어제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예비조사위원 확정권과 가족 호소문 대응책, 기관 보고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사회의에 참석했던 심재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에 정론관에서 간사회의에서 협의가 안 된 기관 보고에 대해서 김현미 의원에게 23일부터 기관 보고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야 간사위에서 기관 보고와 관련하여 조원진 간사는 6월 23일 시작을 주장하였고 김현미 간사는 실종자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개최하고자 제안했으나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23일 전체 회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간사는 전체 회의지요? 라고 2번 물어봤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으로부터 전체 회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기관 보고를 받겠다거나 기관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실종자 가족들이 6월 말까지 수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부터 기간 보고를 시작하여 여야가 정상적으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간 보고는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여 진도 현장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그 어떤 사건보다 정략적 목적을 떠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참여와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국회의원 일동.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정진 의원입니다. 실제 이 기관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정조사 특위를 꾸리고 각종 자료를 기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거의 16% 정도의 자료 제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진도 팽모강을 방문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하는 자료 이상의 것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임한다는 것은 업무 보고를 받는 사실상 그 이하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예비조사를 위해서 기관보고와 이후 이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조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예비조사단을 사실상 합의해서 결정한 게 어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예비조사 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배의 구조라든지 혹은 문제점이라든지 뭐 진도 VTS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특위위원들과 함께 방문해서 현장을 살피고 그런 가운데서 국정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기관 보고를 받았을 때 위원들께서 진실규명에 단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라면 늘 일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관들의 업무 보고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있고 특히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단 한 명도 국가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복잡성은 해양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재난 컨트롤 타워까지를 살펴야 되고 그 과정,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진상 규명에 접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정조사 일정도 이제까지 없었던 90일로 확정했던 것이고 예비조사와 비록 새누리당의 거부에 의해서 꾸려지지는 못했지만 소위원회 문제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그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90일 동안의 국정조사에 임해야 하는 이런 일정을 왜 확정했는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단순하게 와서 기관장이 업무보고 하듯이 이렇게 해버릴 것이었으면 무엇 때문에 90일 정도까지 소요돼서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는지 이 부분을 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고 물론 이 기간도 짧기는 합니다만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을 갖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실종자들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12분 이분들에 대한 정말 애타는 이 마음을 전해왔고 그런 마음들이 국조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이건 국조특위를 합의하면서 가족들 앞에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저희들은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런 점에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6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장마기가 오고 그랬을 때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기관 보고를 하게 되면은 모든 관심이 그리 쏠리고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기관 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진도를 떠나야 되거나 혹은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을 6월에 실시했을 때 그런 불안을 어떻게 감수하라는 것이냐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어제 전해진 가족들의 호소문도 역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기관 보고를 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 보고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조원진 간사께서 예비조사위원과 관련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9조 2항에 보면 예비조사위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아닌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온 예비조사위원회 현재 수색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해군 대령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건 법률에서 제척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말하고 있는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도 어떠한 법률에도 이것이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무슨 증인이 된다거나 하는 것도 되지 않고 서로 증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비조사위원이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원활한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서 3명의 언론 관계자분들의 예비조사위원을 취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재철 위원장이 아시는 것처럼 민간인 사찰 국조와 관련해서 본인의 수당까지 반납할 정도로 국조 파탄의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이 되실 때 많은 우려와 염려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했었는데 결국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2년을 이제 겨우 한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사선 의원을 하는 건가? 저게 정말 자식이 보고 있을 텐데 부끄럽고 참담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국가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떳떳하게 자기 스스로의 말을 방금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을 뒤집어서 이 정론관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얼마 세월호 국정조사 초기에도 용산역에서 본인이 했던 말조차도 많은 사람이 다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정치라는 게 뭘까? 이분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사선 의원이시면 20년 가까이 정치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초선 의원의 조언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심재철 위원장님은 기관 보고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한 바 없고요. 저하고 얘기한 거는 전체 회의를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더더구나 어떤 기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 간사 간에도 단 한 차례도 얘기한 바 없다. 여야 간사 간에 어느 기관을 보고받을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기관을 적시해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심재철 위원장님이 더 이상의 파행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후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